불현듯 공포의 한가운데 떨어진 한 인간의 선택을 차갑게 응시하다. 김동식 작가의 서스펜스 스릴러 소설 왜 나를 살려뒀을까? 현관문이 열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한 홍혜화가 들어와 신발을 벗었다. 평소와 다름을 느낀 그녀의 고개가 천장으로 향했다. 뭐야? 불이 왜 안 켜져? 그녀는 신발을 벗고 들어서며 외쳤다. 자기야, 현관에 전등 나갔어?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고 거실에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올린 그녀는 멈칫했다. 거실에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정전인가? 오는 길에 다른 집들은 불이 켜져 있었는데 홍혜화의 얼굴에 긴장이 조금 어렸다. 자기야, 여보? 그녀는 어두운 집안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안방으로 가서 문을 조심스럽게 여니 의자에 앉아있는 남편의 실루엣이 보였다. 자기야. 그녀의 두 눈이 흔들렸다. 꺼림칙한 기분으로 그에게 천천히 다가간 홍혜화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의자에 누인 남편이 처참한 형상으로 죽어있는 게 아닌가. 그녀가 비명을 내지를 때 갑자기 나타난 검은 그림자가 그녀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쓰러진 그녀는 희미해지는 남편의 시신을 바라보며 기절했다. 날이 밝은 아침, 그녀는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는 참혹한 현장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의 글귀를 발견했다. 그녀의 화장대 거울에 붉은 립스틱으로 쓰인 그것. 내가 왜 널 살려뒀을까? 네, 오늘 저희 채널은 유명 프로파일러 김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벌어진 그 사건, 확실히 연쇄살인인가요? 그렇습니다. 연쇄살인의 특징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간의 연관성이 없고 세 건의 범행 수법도 똑같죠. 불이 꺼진 현장에 난도질 패턴, 결정적으로 특정 메시지까지 말입니다. 메시지라면 바로 그 유명한 살인범의 질문이군요. 내가 왜 널 살려뒀을까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살인마는 대상을 살해한 후 일부러 집에서 대기했고 들어오는 가족을 기절만 시킨 뒤 떠났습니다. 사실 쾌락형 살인마라면 두 사람 모두를 죽여야 하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아마 유족을 살려주는 행위에서 위력 과시나 어떤 욕구를 충족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더 심도 있는 프로파일링을 진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수도권 연쇄살인마의 피해자. 홍혜화는 계속 생각했다. 그 미친놈은 왜 나를 살려둔 걸까? 남편을 잃은 홍혜화, 아내를 잃은 김나무, 남편을 잃은 장진주. 실제로 새 생존자는 프로파일러 김 교수와의 면담에서 늘 살아남은 자의 고통을 울부짖었다. 김 교수가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는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 자체가 범인의 목적이라는 말뿐. 그러니 힘을 내라고 한들 누가 그럴 수 있을까? 새 피해자는 범인이 잡히길 바라는 것만큼 범인의 질문에 집착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도 자신의 추론을 떠들어댔다. 그냥 고통받는 유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즐기는 변태 아니야? 아마 그놈은 매일 유가족에 대해서 검색할걸? 어쩌면
살인보다 그게 원래 목적이었을지도 몰라. 내가 미드를 좀 많이 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범인이 어렸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는 거야. 그 트라우마가 최근에 어떤 스트레스 요인으로 크게 활성화됐고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거지. 이거 좀 소름 돋는 생각인데 혹시 그거 아니야? 한 명의 목숨을 죽이고 한 명의 목숨을 살리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퉁치는 거지. 종교가 있는 전과자를 중심으로 프로파일링 하다 보면 범인이 나오지 않을까? 장르물에서나 보던 연쇄살인마의 이야기는 대중에게 하나의 예능처럼 소비되었다. 그러는 와중에 네 번째 피해자가 발생했고 사람들은 가족들이 모두 퇴근하기 전에는 집에 불을 끄지 않는 버릇이 생겼다. 홍해와 그녀는 끊임없이 그 질문에 파고들었다. 자신에게 닥친 이 불행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만 했다. 그걸 찾지 못하고는 견딜 수 없었다. 왜 범인이 자신을 살려두었을까? 사람들이 쉽게 떠드는 그 말들이 정답일까? 매일 경찰서를 들락거리던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다.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고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무슨 거짓말이죠? 사랑하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그녀에게는 남편의 죽음만큼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믿기 싫은 사실이지만 경찰서에서 내연녀를 마주하고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남편의 직장 동료였으니까. 남편이 늘 같이 야근한다던 그 여자였으니까. 홍해와는 그녀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댔다.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녀는 홍해와를 뿌리치며 울었다. 지금 나도 너무 슬프다고요. 나야말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라고. 이 죽일년 죽어. 폭주하는 홍해와를 김 교수가 겨우 뜯어 말렸다. 김 교수는 그녀를 위로하며 집으로 돌려보내면서도 마지막에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했다. 내연녀 때문에 부군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저희가 범인을 꼭 잡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홍해와는 이후 며칠간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의 대부분을 화장대 위 거울을 보며 앉아 있었다. 내가 왜 널 살려뒀을까? 홍해와는 궁금했다. 범인은 혹시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을까? 그게 이유일까? 그럼 다른 생존자들은? 그들도 같은 이유인가? 그녀의 생각대로였다. 죽은 사람들은 모두 외도 중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또 떠들어댔다. 그냥 바람 피우다가 벌 받은 거 아니야? 바람 피우는 것들은 죽어도 싸지. 그래서 아내나 남편을 살려둔 거구나. 미친 연쇄살인마인 줄 알았는데 완전 정의의 사도였네. 사실 정의를 집행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말들 속에서 누군가는 생존자들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죽어도 싼 인간이 죽었네. 어떻게 보면 살인마가 대신 복수해 준 거잖아. 나 같으면 고맙다고 큰절했다. 바람 피우는 걸 알았으면 살인마가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였을걸. 나라면 그랬어. 심지어 홍해와에게는 인터뷰 요청까지 왔다. 현재 솔직한 심정이 어떠십니까? 사모님을 까맣게 속이고 배신한 남편분의 행동은 용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남편을 위해 흘린 눈물이
아깝다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일각에서는 사모님이 살인마에게 고마워하고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혜화는 대답했다. 그녀는 이 대답을 하고 싶어서 인터뷰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의 죽음이 슬픕니다. 바람 피운 남편이 죽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안 괜찮아요. 내가 슬픈데 어쩌라고요? 나는 남편을 용서할 수도 있었어요. 용서 말입니까? 용서든 복수든 내 권리라고요. 근데 그럴 기회를 그 새끼가 빼앗아 갔어요. 그놈이 대신 복수해줬으니 고마워하라고요? 복수를 해도 내가 해요. 저는 절대 그 살인마에게 고맙지 않아요. 오히려 기분이 몹시 더러워요. 그놈이 남겨놓은 질문의 답을 찾았거든요. 질문의 답이 뭡니까? 왜 나를 살려뒀냐고? 불쌍해서. 그놈은 내가 불쌍해서 살려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내가 불쌍해서 살려뒀단 말이라고요. 홍혜화의 인터뷰에 다른 생존자들도 극히 공감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 살인마를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그 연쇄살인마를 추종했다. 바람 피우는 놈들은 이제 목숨 걸고 피우라며 살인마가 찾아간다는 인터넷 밈을 만들기도 했다. 그가 영원히 잡히지 않기를 응원하는 말도 보였다. 그런 반응 하나하나에 분노한 홍혜화는 앞장서서 모든 매체에 나섰다. 그녀는 극악무도한 범죄자 새끼를 영웅시하지 말라며 분노를 토했고 반드시 잡혀서 죗값을 받으리라 범인에게 경고했다. 그래서였을까? 범인이 잡혔을 때 그녀에게 가장 먼저 연락이 왔다. 범인이 잡혔습니다. 김 교수의 전화를 받자마자 홍혜화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경찰서 복도에서 끌려가던 범인과 마주한 홍혜화는 그 앞을 막아섰다. 형사가 그녀를 위해 시간을 내주었을 때 그녀는 범인을 한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연 그녀가 처음으로 한 말은 질문이었다. 나를 왜 살려뒀는데요? 물었으면 답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나를 왜 살려뒀는데요? 범인이 아무 말 없자 결국 그녀는 울부짖으며 범인을 향해 달려들었다. 형사들은 그녀를 말리며 범인을 연행했고 따로 남은 김 교수가 그녀를 위로했다. 흥분을 가라앉힌 그녀는 김 교수와 함께 취조를 참관하러 이동했다. 그녀는 물었다. 어떻게 잡은 건가요? 전에 말씀드렸던 남편분의 계좌에서 사라진 돈 말입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들 모두 재산이 사라진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 돈의 흐름을 쫓아가다가 꼬리가 잡힌 것이지요. 돈이요? 결국 돈이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지. 저런 놈을 가지고 무슨... 홍혜화는 그간의 서러움이 해갈된 심정으로 취조실 옆방에 들어섰다. 유리창 너머 형사와 마주 앉아 취조 중인 범인의 모습이 보였다. 차갑게 그 모습을 쳐다보던 홍혜화의 표정이 일순간 멍해졌다. 범인은 고백했다. 그들의 돈을 제가 어떻게 빼앗았느냐고요? 아니요, 저는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살인 청부업자입니다. 그들은 제게 자신의 배우자를 죽여달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전 청부와 반대로 의뢰인들을 죽였습니다. 그게 더 쉽거든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저를 도와주니까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그 청부 대상들을 살려둔 이유입니다.